언어 담화 지시성 한번 훈련해 볼게요. 그쪽이요. 담화입니다. 담화. 이거는 계속 왜 하는 거냐면 모의고사 볼 때 여러분들 2학년 동안 계속 이걸 보는데 이 파트는 따로 공부한 적은 없어요. 1학년 때 내신으로 문법 계열이긴 하지만 다만 문법이라고 애매한 영역이 문법이라고 하기 좀 애매한 게 이 담화라는 부분입니다. 담화. 담화? 이 얘기에 왜? 아 그냥 야, 미친 사람 같이 알고 있으니까 깜짝 놀랐네. 담화,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이야기. 즉 문맥에서 나와 있는 이 말이 뭘 의도했는지 찾으라는 겁니다. 별거 없어요. 그래서 가와 나의 글에 독서처럼 풀면 됩니다. 독서처럼 가와 나에 있는 정보를 이 자리에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문제를 적용할 건데 원래 이걸 풀 시간 같이 주려고 했는데 못 줬네. 자, 여러분들 가 먼저 읽어보시겠어요? 안 어려워요. 가 먼저 읽어보세요. 아유, 지워놓고. 다 읽었죠? 구조 단순하죠? 우리가 지금 까다로운 거 보고 하는데 뭐 이 정도 구조는 너무 심플하다. 그래서 다만은 이 초반에 이렇게 나오잖아. 다만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통일성을 갖춰야 되고 형식적인 측면에서 응집성을 갖춰야 된다 하고 시작해요. 그리고 이 문단이 뭔 얘기예요? 응집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것들을 써야 된다. 되어 있네요. 끝났죠? 이게 전부예요. 통일성 갖추기 위해서는 문장 간에 뭐가 나왔냐면 유기적 구성입니다. 일관성, 유기성. 그리고 여기는 이 문단 내용이 응집성 내용이고요. 끝. 아유 쉬워라. 이렇게만 나왔으면 좋겠다. 세상 지문들이. 끝이에요. 끝. 이따가 적용해 보면 되고요. 나는 실제 대화 상황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적용해야 됩니다. 잠깐만. 근데 아니다. 나는 지금 먼저 읽어보세요. 나 읽어봐 빨리. 실제로 이런 대화를 하시나? 자, 여기는 빨리 풀어도 되니까 같이 그냥 풀어보자. 6번 다 읽었으면 6번 문제 바로 와봐요. 자, 가의 지시표현. 안 까먹었죠? 지시표현 뭘 높이기 위해? 응집성.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걸 관련해서 나의 A, B, C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래요. 자, 한번 보세요. 골라보세요, 답을. 왔다 갔다 해야 될 거야. 끝. 이거 못 푸는 사람은 끝까지 못 푼다고 하더라고. 어느 정도는 풀 수 있지 않을까. 이것저것 맨날 이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장에서 이것과 저것이 가리키는 것, 그리고 왜
이것저것 그것이라는 표현을 쓰는가. 아유, 이거 우리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습득한 내용입니다. 몇 번 고르셨을까요? 답은 4번인데 괜찮아요. 자, 4번이 왜 틀렸을까? 대상의 위치요? 아니요. 그 꾸러미 내려놓은 이것이라고 하는 장을 보은 재료들. 이거는 바닥에 놓아져 있고요. 처음에는 B, 이것이라고 아들이 말했는데 나중에 C, 저것이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달라졌냐 하면 대상의 위치가 달라진 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 위치가 달라서 정확히는 아빠의 위치가 바뀌어서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것이라고 했던 거요. C에서 아빠가 갑자기 저것이라고 했죠. 자, 앞에 지시문 보면요. 걸어오면서라는 단서가 있어요. 그래서 아빠가 지금 이동해서 저것으로 바뀌었구나. 네, 답 4번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됩니다. 7번도 한번 해볼래요? 안 어렵지? 지금 해보니까 A도 한번 봐보고 풀어봐요. 근데 좀 애매하다, 이거 답이. 나는 솔직히 말하면 동의 못 하겠어, 답. 정우야, 뭐 골랐네? 나도 못 고르겠는데, 답. 아니, 난 답은 알고 있는데, 아니, 동의가 안 되네. 여러분들, 이거 좀 문제 아니, 맞추면 기분 좋아하시면 되는데, 답은, 들어봐봐. 3번이래요. 좀 그렇지 않아? 해설은 이거야. 직전 발화가 아니야. 아버지의 직전 발화에 대한 말과 행동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어머니의 대사 전까지 있었던 아버지의 모든 행위와 발화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듣고 보니 그럴싸합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아빠가 지금 뭐 한 거야? 단순히 내가 요리할 거니까 가만히 있어. 내가 곧 대령할게. 이런 모습만 엄마가 말한 걸까? 아니면 장을 본 이 행위까지 포함하냐 하면 아무래도 문맥상 장을 봐온 아버지의 그 전의 모습까지 다 행동까지 다 포함한 개념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직전 발화에 대한 말과 행동을 가리킨다. 이게 너무 지엽적이라고 해석해서 답을 3번으로 한대요. 근데 이건 조금 애매합니다. 직전 발화라고만 해도 사실 직전 발화에 다 담겨 있거든.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다 하겠다. 내가 요리를 해서 대령하겠다. 대령할게요. 이 정도면 솔직히 대부분 들어있지 않나? 다만 장을 직접 봐온 모습은 들어가 있지 않는데 문맥상 그것까지 포함한다고 봐야 되지 않냐 이런. 그래서 답이 3번이래요.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될 건 사실 8번을 좀 잘 풀어야 돼요. 8번이 여러분들이 실제 모의고사에서 만나게 될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8번을 도전해 보자고요. 해보세요. 9번은 너무 뜬금없는데 저기 왜 껴있냐?
됐을까요? 시간이 더 필요할까? 답은 일단 2번 해주시면 되는데 이거 실제로 만나게 될 문제가 이런 형태인데 가리키는 이 지시 표현이 가리키는 곳이 어디인지만 찾으면 됩니다. 근데 둘 다 지금 심플하게 특정 장소를 달리 표현한다. 기업 같은 경우 나의 기업 같은 경우는 시장 전통 시장을 의미하고요. 그 본문의 나의 기업 그리고 보기에 나는 박물관 입구를 가리키는 말이죠. 너무 심플해서 사실 더 할 말은 없습니다. 실제로 만나게 되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화 파트 나온다고 해서 안 배웠는데라고 쫄 필요 없습니다. 읽어보면 답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거예요. 9번은 안 할 겁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아요. 갑자기 2011년 이게 2015년 문법 11번 문제인데 갑자기 여기 껴있네요. 이건 패스합시다. 예. 화작을 하면 시간이 너무 애매해질 것 같아서 시를 한번 보고 마무리합시다. 화작은 다음 시간에 하고요. 저기 15쪽으로 와보세요. 오늘 요거까지는 해보자고요. 자, 평설이 있는 지문입니다. 이것도 한번 언급해드렸었는데 오늘 또 만났네. 옛날에 유행했던 2017년쯤에 유행했던 문제 형태예요. 보기 대신 보기도 주긴 주는데 보기에서 정보를 많이 주는 게 아니라 가에서 읽는 관점을 좀 긴 보기를 하나 더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문학이 아니에요. 가는 평설이라고 하는 글을 읽는 이 작품을 해석하기 위한 관점과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적용해서 뒤에 있는 작품을 할 건데 바꿔서 가보자. 가는 여러분들이 이따 읽어보시고요. 작품부터 먼저 봐드릴게요. 자, 16쪽으로 오시면 시 두 편이 있습니다. 두 개 다 어려운 시예요. 참고로 일어서라 풀아 이거는 여러분들 2학년 문학교과서에 있으니까 지금 선행겸 잘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나 작품이야. 강은교 거야. 일어서라 풀아. 우리 저번에 객관적 읽기라는 거 공부하지 않았나요? 보기 훈련하면서. 약간 풀은 뭐예요? 화자가 일어서라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풀이 뭔지는 아직은 몰라요. 일어서라 풀아. 뭔가 말해주고 싶은데 끝나고 해줄게. 자, 땅 위에 걸음이랑 걸음 다 모아서 구름송이 하늘, 구름송이들 다 끌어들여서 끈질긴 뿌리로 긁힌 얼굴로 빛나라 너희 터지는 목청 어영차 천지에 뿌려라. 뭐 이렇게 길어. 그냥 풀아 일어나서 뭐 뿌리도 펼치고 잘 펼쳐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풀이 살았으면 좋겠다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화자의 마음을 읽었다면 일단 1년은 통과하시면 되고요. 2연 보세요. 2연엔 다른 자연물이 나옵니다. 자, 이제 부는 바람들 전부 너희 숨소리 지나온 곳. 너희 숨소리 아니야. 너희 숨소리를 지나온 거래요. 이 바람들이. 이제 꾸는 꿈들 전부 너의 몸에 맺혀 있던 거. 맺힌 것이 아니야. 맺혀 있던 거래요. 이 바람, 꿈들은 숨소리가 지나왔던 거고 몸에 맺혀 있던 거. 저 바다 집채 파도도 너희 이파리 스쳐왔다. 파도는 너희 이파리 스쳐온 거. 너희 그림자를 만지며 왔다. 뭡니까? 여기 나온 바람, 꿈, 파도 모두 이 풀과 관련이 있는 것들 혹은 풀이 어떤 것들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아직 주제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마지막 년 볼까요? 일어서라 풀아 일어서라 풀아 이 세상 숨소리 빗물로 쏟아지면 이 숨소리에 아까 나왔었던 말인데 기억나세요? 바람들입니다. 바람들. 이 숨소리가 빗물로 쏟아지면 빗물 마시고 흰 눈으로 펑펑 부어부으면 가슴 한아름 쓰러지는 풀아. 약간 빗물이 쏟아지면 눈이 펑펑 퍼부으면 풀은 쓰러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바람과 눈이 뭔지 조금 느낌이 오시지 않을까? 영차 어영차 빛나 너의 죽은 듯 엎드려. 근데 지금 풀이 쓰러졌지만 죽은 듯 죽어서 엎드린 게 아니라 죽은 듯 엎드려 실눈 뜨고 있대요. 죽은 게 아니에요. 자, 풀은 뭡니까? 아까 처음에 말했죠. 화자가 일어섰으면 좋겠는데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죽은 듯이 쓰러져요. 근데 죽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제 읽었으니까 얘기해줄게. 현대시에서 풀 조금 더 확장해볼게. 잡초 계열을 쓰는 거는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민중이에요. 민중. 그러니까 일반 민중들을 말합니다. 언제? 현대시에서. 그냥 거의 공식이에요. 현대시에 나온 풀과 잡초는 그냥 100% 민중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민중으로 넣어서 읽어보면 주제가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 민중들이 일어섰으면 좋겠어요. 가은교는 또 힌트 하나 더 주면요.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저항시를 썼던 분이에요. 그러면 더더욱 더 잘 이해가 되실까요? 이 풀들이 뭡니까? 예, 그 군사 정권에 저항했던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저항했던 존재들인 거고 적용을 해보자면 그리고 어떤 시련이나 이런 것들이 부딪혀서 뭔가 뭐 탄압당하고 뭐 억눌린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근성, 생명력이 존재하는 것 이렇게 되면 깔끔하게 시의 주제가 나오죠. 이거는 이따가 보기 한번 읽어보시면요 아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가는 제가 해석해드렸으니까 다 작품은 주제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건 여러분들이 아마 읽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치트키를 알려줬거든요. 자, 이제 가를 읽고요. 오늘 요거까지만 해설해드리고 마무리할 테니까 아까 가 놓쳤잖아요. 이제 가 읽어보시고 남은 한 작품 읽어보시고 네 문제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거야. 네 문제 한번 풀어주세요. 시간 이거는 제가 드릴 텐데 시간 안에 다 풀어보세요. 6분 30초 드릴게요. 너무 빡빡한가? 그래도 해봐. 하나 해줬잖아 내가.
거의 끝났네요. 1분 3초 남았는데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세요. 괜찮아요. 피곤하다. 우리가 4시에 이제 뭐 지금도 그렇지만 4시에 시작을 하잖아요. 이제 주말마다 3시간 동안. 이 앞에는 또 3시간 수업을 하고 내가 넘어오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4시 하니까 그 앞에 시간은 1시부터 3시 50분까지 시간이지. 그때 3시간은 누구를 하냐면 두르고 1학년을 합니다. 약간 여러분들 후배들 수업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수업하고 그 다음 이 7시에 고3 수업을 해요. 여러분들 선배들 수업을 하고 그래서 쫘라락 다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가끔 내가 헷갈릴 때가 있어. 고1이면 특히 지금 고1로 올라온 애들은 아직 뭐 훈련이 제대로 안 되는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설명을 할 때 사실 하나하나 친절하게 해야 되는데 내 머릿속에 나도 모르게 아니 이걸 몰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갖고 가끔 막 말도 안 되게 갈구고 막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반대로 3학년, 여러분들하고 3학년 수업을 이제 다음 시간에 들어가잖아, 7시에. 그럼 거기는 이제 1, 2학년을 먼저 하고 오면 얘들이 당연히 모르겠지 하고 또 뭔가 되게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고3들 선배들의 눈을 보면 아니 이걸 누가 몰라라는 눈빛으로 또 보고 있어요. 아, 이게 그래서 헷갈려. 이게 학년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만큼 학년별로 차이가 1년밖에 없는데 이게 1년 공부하고 안 하고 때문에 차이가 꽤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올해 잘 보내셔서 아주 우월한 3학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하여튼 이런 어려운 문제들로 좀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과제 잘 하고 있잖아. 열심히 해보자고. 다른 과목 공부는 잘 하고 있어요. 국어는 여러분들 다 강해진 건 나는 알겠어. 나는 이제 직접 보니까. 그래서 하겠는데 국어만으로 대학 가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다른 과목도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중에 하루는 나랑 국어 공부하고 수업 시간에 3일은 과제 하시고 나머지 3일은 영어, 수학, 과학 해요. 자, 같이 봅시다. 아직 다 못 푼 사람 많죠. 작품을 도와드리기보다는 문제에 나와 있는 출제 원리를 설명하면서 역으로 갈게요. 이 각을 읽으니까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게 나오네. 드러난 화자, 드러난 청자. 드화, 숨청. 숨겨진 청자. 숨겨진 화자, 드러난 청자. 숨겨진 화자, 숨겨진 청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한 속성이 각각 나와 있는데 나와 다에 이걸 적용해보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화자가 직접 표출되어 있냐 아니면 표출이 따로 안 되어 있냐라는 기준에서 보자는 건데 나는 어때요? 나는 여기에 해당하죠. 화자가 안 나와 있어요. 나는 이런 말이 없어요. 근데 청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화체예요. 풀라, 일어나 서라, 풀라. 약간 숨겨진 화자, 드러난 청자. 이게 나 작품이 여기에 해당하게 되고요. 이 다 작품은 뭘까요? 자, 첫 줄에 이렇게 시작하지. 이 길을 만든 이들이 누구인지는 나는 안다. 화자는 지금 드러나 있어요. 근데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지가 안 나와요. 그래서 독백 적어줘래요. 이 다가 여기에 들어가네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3번 문제 볼까요? 이 가를 적용했어야 됐어요. 기억 보시면 나는 청자가 의인화된 존재인 풀로 특정된 수문화자, 드러난 청자.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오케이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드러난 화자, 숨겨진 화자 이 개념을 좀 이해해봐요. 단순히 이 문제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소 문학 풀 때도 써먹을 수 있는 이론이에요. 화자가 존재하냐, 청자를 드러나서 대화체가 성립하냐 이런 것들을 따질 수가 있습니다. 니은도 볼게요. 니은. 나의 일어서라 빛나라는
화자가 청자에게 하는 명령 진술을 통해 주제가 지닌 당위성을 강조. 자, 명령형은 맞아요. 그럼 내용이 당위성 확보냐 하면 가에 나와 있었습니다. 가에 수문하자 셋째예요. 셋째. 가의 마지막 문단 5번째 줄 끝부분 셋째. 수문하자 드러난 청자 유형의 작품들은 화자와 달리 청자만 시의 표면에 드러나므로 맞아 서간체 형식을 띈다든지 권유나 명령의 진술 방식 통해 주제가 지닌 아유 길다 당위성을 강조할 때가 많다. 그러니까 당위성이 성립하게 돼요. 네, 가 써먹는 거였습니다. 약간 결국에는 이런 문학 풀 때도 텍스트에 대한 정보 이해, 기억이 중요하다 이거지. 니은도 맞았고요. 자, 디귿 볼까요? 다는 청자가 특정되지 않은 작품. 네, 맞아요. 청자는 숨어져 있어요. 화자만 드러나 있습니다. 디귿 맞아요. 그래서. 하지만 리을은 아니에요. 왜냐면 화자와 청자가 작품 표면에 드러나? 아니요. 청자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숨겨져 있어요. 따로 없어요. 청자는. 답이 1번이 나오게 되네요. 자, 그 다음 코가 막히네 갑자기. 기억을 고려해서 A, B에 대한 이해를 골라달래요. 기억은 이제 관계를 이해하는 건데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자, 왜냐면 다작품, 마지막 작품을 제가 해석을 따로 안 해드렸어요. 화자가 무슨 태도, 무슨 감정인지를 캐치하기가 좀 난해했을 텐데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그러니까 나는 배웠다. 뒤늦게나마 나는 배웠다. 이런 멘트들로 뭔지 모르겠지만 배웠구나. 그리고 이 내용이 뭐냐면요. 뒤에까지 풀어쓰고 보기 봤으면 알았을 텐데 이제 우리 다른 민중들이 다른 선조들이 가있던 길을 내가 이어간다라는 계승적 차원의 깨달음 이런 거래요. 다만 우리가 와닿는 얘기는 솔직히 아니었지. 답 위주로 볼게요. 4번 보세요. 4번. A는 화자가 청자가 지닌 가치를 부각해주고 여러분들 가치, 가치관, 주제, 의미 이런 건 무조건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건 무조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B, 화자에게 깨달음, 환기. 이게 맞아요. 깨달음이라는 정서를 찾았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답 4번이었고요. 이제 마무리해보자. 여러분들 원래 시간이 좀 애매하게 남아서 더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코가 지금 갑자기 눈물이 나네. 왜 이러지? 누구죠? 감기? 나한테 옮긴 것 같은데. 잠깐만.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여서. 또 하필이면 앞에 앉아 계셔. 너무 나는데 콧물이 지금? 나 이따 고3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매워. 15번의 답은 요거는 이제 형식과 내용이네요. 답 3번입니다. 동일한 식구 반복. 동일한 식구가 반복되는지 확인하면 되는데요. 식구가 반복하다. 자, 일어서라 풀아 2번 나오죠. 동일한 식구 반복이죠. 다에서도 뭐가 있었지? 반복이. 나는 안다. 요거 2번 이상 나오죠. 그러니까 반복된 거 맞고요. 시적 의미 강조 무조건 코카콜라 북극곰이라고 설명드렸었어요. 답 3번 나올 텐데 이거 질문 받아야 돼요. 경어체 뭡니까? 고은아, 경어체가 뭐야? 힌트. 종결어미. 전혀 힌트가 안 되는 거야. 상대 높임. 존댓말이야, 경어체. 상대 높임법. 경어체는 둘 다 안 썼죠. 둘 다 반말하고 있죠. 경어체 형식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16번은 이제 보기에서 민중에 대한 얘기를 해줘요. 자, 이거 되게 쉬웠습니다. 답 2번입니다. 아까 제가 너무 대놓고 알려드렸네요. 질서를 수용한 것이 아니라 그거에 굴하지 않는, 시련에 굴하지 않는 민중의 풀의 저력에 대해 얘기하고 있으므로 2번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다음 시간에 소설과 자, 미리 경고할게요. 이거 이거는 오늘 지우가 있었으면 남아도 있었으면 얘기했을 텐데 독서 내가 더 이상 어려운 건 없다고 했잖아. 근데 이거는 작년 거거든. 작년 6평인데 이게 무지막지하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혹시 내가 좀 많이 부족하다 싶으시면, 좀 많이 느리다 싶으시면 아니야 여러분들 그냥 와도 되는데 미리 읽어가도 좋아요. 엄청 어렵습니다. 더 이상 어려운 건 없다면서요. 거의 그 급으로 어려운 게 하나 남았는데 이거야. 2월에 잘 마무리해보자고요. 자,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